우리가 아는 초콜릿은 작고 달콤합니다. 손끝에 잡히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는 디저트죠. 하지만 초콜릿은 아주 오랫동안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쓰고 귀했던 카카오 음료는 어떻게 오늘날의 달콤한 초콜릿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초콜릿이 어떻게 마시는 음료에서 손에 잡히는 음식이 되었는지를 따라갑니다. 처음부터 초콜릿바를 찾으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할 것은 완성된 디저트가 아니라 열대숲의 카카오입니다. 그럼 초콜릿의 시작을 보려면 카카오부터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초콜릿의 시작은 한 번의 발명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흔적을 따라 카카오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직접 고고학 증거는 에콰도르 남동부에서 보고됐습니다. 산타아나라 플로리다 유적의 자료에서 약 5,300년 전 카카오 사용을 가리키는 흔적이 확인된 것입니다. 카카오 전분의 흔적, 테오브로민 잔류물, 고대 DNA 같은 단서들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곧바로 오늘날의 초콜릿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증거는 오래된 카카오 사용을 보여주지만 훗날의 마야와 멕시카식 카카오 음료와 같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의 깊은 시간과 초콜릿 문화의 뚜렷한 발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문화가 선명하게 펼쳐진 무대가 메소아메리카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카카오 음료의 흔적이 이어졌고 카카오를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고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음료는 오늘날의 핫초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설탕이 들어가기 전의 카카오 음료는 대체로 쓰고 지냈습니다. 카카오를 갈아 물에 섞고 높은 곳에서 따르거나 도구로 휘저어 거품을 냈습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옥수수, 칠리, 바닐라 같은 재료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야와 멕시카 사회에서 카카오는 귀한 음료였고 연회와 의례, 곡물과 교역에 쓰였습니다. 잠깐, 카카오가 돈처럼 쓰이기도 했다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랬습니다. 카카오콩은 교환 단위나 지불 수단으로도 쓰였습니다. 카카오는 맛을 넘어 권력과 교환 가치를 상징했습니다. 16세기 카카오 음료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과 교류를 통해 스페인과 유럽에 알려졌습니다. 대서양을 건넌 것은 단지 하나의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쓴맛은 새로운 재료를 만나며 제국의 교역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럽에서 카카오 음료는 그대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쓴 카카오에 설탕과 계피 같은 향신료가 더해졌고 맛은 점점 달고 향긋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초콜릿에서 당연하게 느끼는 달콤함은 원래부터 들어있던 맛이 아니라 더해진 변화였습니다. 근대 초 유럽에서 초콜릿은 아직 모두의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궁정과 귀족, 상류층 사교 문화 속에서 마시는 값비싼 음료였습니다. 전용 주전자와 컵, 거품을 내는 도구는 초콜릿이 얼마나 특별한 물건으로 여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초콜릿의 단맛은 취향의 변화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설탕이 더 많이 쓰일수록 그 뒤에는 대서양 식민지 세계의 생산과 노동 체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콤한 컵도 세계사의 구조와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맛에서 형태로 옮겨갑니다. 달아진 음료는 어떻게 손에 잡히는 고체가 되었을까요?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는 1828년 반 호텐 가문의 압착 기술이었습니다. 압착은 카카오 메스에서 카카오 버터를 분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코코아 가루와 카카오 버터를 따로 다루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카카오를 가루와 지방으로 나누어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카오 버터 분리는 초콜릿의 물성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847년 영국의 프라이사는 흔히 근대적 성형 초콜릿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설명됩니다. 코코아 가루와 설탕, 카카오 버터를 섞어 틀에 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부터 초콜릿을 손에 쥘 수 있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초콜릿이 컵을 벗어나 손에 잡히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형태가 생겼다고 곧바로 오늘날의 맛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유를 초콜릿과 안정적으로 섞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1875년 무렵 다니엘 패턴은 놈축유 기술을 활용해 밀크 초콜릿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우유가 더해지면서 초콜릿은 더 부드럽고 익숙한 맛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질감이었습니다. 1879년 로돌프 린트의 콘칭 공정은 초콜릿을 오래 섞고 입자와 향을 다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칠던 초콜릿은 점점 더 부드럽고 잘 녹는 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매끄러운 초콜릿의 감각은 이런 공정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압착, 성형, 우유, 콘칭, 그리고 기계화. 이 변화들은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발명이 아니라 여러 기술의 누적이었습니다. 그 누적 덕분에 초콜릿은 귀족의 컵에서 나와 더 많은 사람이 사 먹는 고체 디저트로 이동했습니다. 초콜릿이 더 많은 사람의 디저트가 되자 카카오를 둘러싼 세계도 달라졌습니다. 카카오 재배는 19세기 서아프리카 여러 지역으로 확대됐고 20세기에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중요한 생산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카카오 생산의 큰 비중은 서아프리카, 특히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콜릿이 모두의 디저트가 된 뒤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 초콜릿 공급망에서는 아동노동과 위험노동, 낮은 농가소득, 산림훼손 같은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농가나 모든 제품을 하나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의 달콤함이 어떤 현실 위에 놓여 있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현재의 초콜릿 한 조각으로 돌아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카카오 사용의 흔적과 메소아메리카의 귀한 음료 문화가 겹쳐 있습니다. 설탕과 바다, 공장의 기술, 세계적 이동의 시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 조각 안에 5,000년이 넘는 시간이 조용히 녹아있는 셈입니다.